이산으로 수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 14페이지 도시군 관리계 이 파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6가지 내용을 결정해서 개별 도시군에 있는 토지를 관리해 나가게 되는데요. 이 6가지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바 있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해당하는 거 해서 1번부터 6번까지를 약자로 용용용 기사집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도시군관리계획 우리가 이미 뜻을 공부했죠.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별 도시 그리고 군, 이때 이 개별 도시를 크게 5가지로 보면 되죠. 특별시, 광역시, 그리고 특별자치, 특별자치도시. 여기에서 이 관리계획을 만들면 도시군 관리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도시관리계획, 군 쪽에서 만들면 군관리계획을 하는데 이걸 합성화시켜서 도시군 관리를 하죠. 그래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런 특광 특특 시군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개발할 것을 결정해주고 그 다음에 정비할 것 그리고 보존할 것 이걸 결정해 주기 위해서 수립하는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라고 공부했습니다. 이때 이 개발과 정비와 보존을 결정해 나갈 때는 그 6가지 내용으로 결정합니다. 그랬죠. 6가지를 우리는 약자로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화 변경, 그 다음에 2번째 용도, 구역, 그 다음에 3번째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 그 다음에 4번째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 그 다음에 5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과 변경, 지구단위 계획, 그 다음에 6번째 입주규제 최소구역의 지정과 변경, 입주규제 최소구역 계획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 6가지를 바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이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법에 따라 그 밑에 이렇게 체크해놨죠. 2가지. 여기에다 여러분은 연결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때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사업으로서 이 도시개발사업의 범위가 바로 상당히 넓죠.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동그라미 쳐보세요. 주거 동그라미 치시고 단지 찾으시고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성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사업 동그라미 이렇게 해서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주거단지 조성사업도 있고 상업단지 조성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바로 유통단지 조성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도 있습니까? 등등등 여러가지 있죠. 이런 것들을 다 묶어서 도시개발사업이라 하는데 이런 것도 다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에 포함된다 이렇게 여러분은 확대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종전에 이렇게 한번 나왔는데 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유통단지 조성사업도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해당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은 확대해서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밑에 나와있죠.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진 사업으로서 3가지 사업을 포함한다. 여기까지 확대해서 알아두셔야 문제라면 풀 수가 있습니다. 꼭 봐두십시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있다. 여기까지를 묶어서 여러분들은 정비사업의 내용이다 이렇게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별표 보시면은 이 별표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그래 그 밑에 있는 것들 보면은 이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내용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소를 지정할 때에
도시군관리계 결정을 통해서 지정한다. 그럼 틀립니다. 거기서 났죠? 지정하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그걸 꼭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 번 출제됐으니까 그 제목하고 제목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내용을 연결해서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박스 안의 내용은 자료가 아주 소중해요. 법적 근거 그리고 누가 하는가 이런 까지 동시에 여러분은 정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먼저 광역계권 지정. 이것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이루어진가? 국토의 계획 및 법률, 약자로 국토개법. 그리고 누가 지정권자인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하고 도지사. 이것도 이 파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암기를 하시고 이미 다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죠. 광역계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는데 틀립니다. 두 번째, 이 두 번째가 여러 번 나왔어요. 개발 밀도관리 지정,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도시군가로 결정한 내용 여기에 포함된다 안 된다 여기요? 안 된다. 그래 그것도 세 번 나왔어. 세 번. 도시군가로 결정 내용은 영용용 기사집 있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 그리고 지정권자도 꼭 알아셔야 돼요. 지정권자는 특광 특특시장 수사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국장이 아닙니다. 지정권자 꼭 알으시고 법적 근거 무슨 법에 근거해 지정하는가? 국토개혁법 이렇게. 그 다음에 시범도시청도 두 번 나왔는데 그것은 무슨 법에 의하여 지정하는가? 이거 두 번 나왔어요. 무슨 법? 국토개혁법. 그리고 누가 지정하는가? 국장. 그 다음에 밑에 이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무슨 법에 따라 합니까? 도시개발법. 그리고 누가 합니까? 이거 물어보면 누가 정한다. 이것도 출제됐어요. 지정권자. 지정권자는 시도사하고 대도시장하고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여기에 있는 구청장은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리고 계룡시장, 홍성군수는 자기 지역에 따라 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정권자가 누구는가 이걸 출제한 바 있습니다. 시도사 뜻은 바로 이 자들을 의미합니다. 거기서 시도사, 도시개발법상 시도사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 다음에 특별자치, 시장은 여기서 안 들어가요. 세종특별자치장은 들어가지 않고 특별자치도의사. 그리고 도지사. 그래 도시개발법에서만 바로 특별자치장이 들어가지 않음을 주의. 세종특별자치시는 이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도시니까 또 특별자치시장으로 하여금 지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특별자치시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 이거 주의하고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 정비구역의 지정권자 올해 개정을 통해서 이게 바로 지정권자가 바뀌었으니까 꼭 지정권자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정비법상 정비구역 지정은 누가 하는가? 특광, 특특, 시장, 군수다. 도의사는 절대 지정할 수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정할 수 없습니다. 지정권자를 정확하게 알아주십시오. 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바로 그 6명이고 그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는 정비법에 따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6번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가? 건축법 번지수 꼭 아시고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사. 밑에 바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무슨 법에 근거해서 하는가? 주택법. 이것은 여기 용도지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용도지구가 아니죠. 그래서 도시군가로 결정하는 내용이 아니다. 꼭 생각하시고 지정권자 누군가? 국장하고 시도사. 그 다음에 바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은 누가 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그런데 시도사가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틀리겠습니다. 지정권자를 하나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택법에 근거해서 하고요. 8번 농지법 앞에 8을 9로 수정하시고 5타 나왔으니까. 그래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정 이것도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용도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에는 농림지역은 들어가죠. 농림지역은 여기 용도지역 내용에 들어가는데 바로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에 있기 때문에 농업진흥지정은 도시군관리계 결정 내용에 속하지 않는다. 꼭 알으시고 농지법에 근거해서 한다. 그리고 바로 이 농업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구분 지정하는데 이것도 다 농지법에 따라 하고 누가 하는가? 누가 지정하는가? 시도의사다. 이것도 한번 기출된 바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그러면 들겠죠. 이 표가 아주 소중한 표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머리에다 넣도록 하셔야 됩니다. 달달달 해버려야 되죠. 짝짓혀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하나만 들어가죠. 최근에 생긴 거죠. 주택법상 주택 전매 제한을 가하기 위해서 조정 대상 지역 이걸 신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주택법에 근거해서 정한다. 누가 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지정권자하고 바로 법적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5표로 가셔서 주민과 이해관계자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의 제한권자인데 이 파트 1번부터 6번까지 꼭 알아주셔야 되겠고 넘어가서 보면 하나 손이 나 있죠. 여기까지 연결해서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 파트 여기서도 꼭 시험에 출제가 되죠. 그래 그 위반 제한 파트를 잘 보시고 거기 보면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수는 없지만 위반을 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는 자가 있다. 주민하고 이해관계자. 그래 이 자들은 위반권자에게 바로 위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쓸 거 없어요. 여러분은 교재에 다 있으니까 쓸 건 없고 책에다 잘 표시하면서 들어두십시오. 위반을 제한한다. 주민과 이해관계를 위반할 수 있다. 그럼 틀리고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을 제한할 때 제한 사항이 네 가지 있다. 네 개 있는데 이 네 개를 꼭 기억하셔야 되죠. 거기 보면 약조로 뭐라고 써졌습니까? 기, 지, 산, 대체 이렇게 써졌죠. 이 네 가지만 제한할 수 있고 이것이 아니면 절대 제한할 수 없다.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또 써놨잖아요. 그것은 절대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래 용도 지역의 지정과 변경 이런 것들 그때 용도적 뜻은 알아야 되겠죠. 도시 지역을 또 지정한다, 변경한다. 그리고 바로 농림지역, 자연보존지역, 관리지역 이런 것들이 용도지 아닙니까? 여러분께서는 녹지지역에 있는 땅을 상업적으로 변경해달라고 제안서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에 절대 제한서를 낼 수 없고 용도지구 지정과 변경도 제한서를 낼 수 없는데 단 용도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과 변경만 제한을 할 수 있다고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용도구역인 개발장벽을 지정해달라 변경해달라 이런 것들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 나와있죠. 그 다음에 도시발사업, 정비사업, 입지규제 최소구역의 건 이런 것들은 절대 제한할 수 없다. 네 가지. 그리고 이것만 제한해 나갈 수 있는데 제한할 때에는 바로 제한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제한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반권자에게 제출하게 되면 제한서 제출될 때에 이런 것도 첨부해서 내야 돼요. 왜 제한하는가라는 설명서 만들어야 되고 설명서. 그래서 위반권자가 이 설명서 읽어보고 바로 좀 일리가 있겠다 싶으면 받아들여서 반영해서 위반하고 결정해 주겠는데 이때 설명서도 만들고 도시군관리계획 설명서 그리고 여기에다 해주세요라는 도면과 서류 이런 것들을 도설합니다. 그리고 이 제한을 하려는 토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토지에
그 소유자의 동의서도 확보해서 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 동의서도 확보해서 내독되어 있다. 동의서, 토지 소유자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이때 이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확보할 때 얼마의 동의가 필요한가? 여기 기반시설 설치를 제한하려고 한다. 뭐 공원을 설치해달라, 뭐 광장을 만들어달라, 이렇게 뭐 이런 것들을 제한될 때는 제한을 하려는 대상 토지 면적의 토지 소유자 얼마의 동의서가 필요합니까? 5분의 4. 그래 5분의 4 이상 토지 소유자. 근데 나머지 지산 대체는요 바로 3분의 2의 동의서만 필요하다. 이 수치를 박스 안에서 여러분은 꼭 체크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5분의 4, 3분의 2. 그래 기만 5분의 4고 그 박스 안에 3번에 있지 않습니까? 3번에 기만 5분의 4고 2번 지산 대체는 다 3분의 2이다. 이때 3번 보면 이 동의서 확보할 때 만약 이 대상 토지 안에 국유지가 있고 공유지인 지자체 소유의 땅이 있다, 사유지가 있다 그러면 이때 대상 토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국공유지까지 포함해서 면적을 계산할까요? 국공유지 면적은 제합니까? 제외한다. 그때 한번 체크하고 그 다음에 4번 만약 이 건이 제한되면은 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를 해준대. 그 기간은 며칠 원칙인가? 45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며칠을 연장해 통보할 수 있는가? 30일. 꼭 수치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5번 이 위반권자가 국토교통부 장관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 국토교통부 장관께서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이걸 반영해서 나갈 것인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내, 시도사 시장으로서는 지방도시내의 자문을 꼭 거쳐야 됩니까? 거칠 수 있습니까? 거칠 수 있다. 거기다 포인트 꼭 주시고 거쳐야 한다라고 의무적으로 표현해서 나왔는데 과거에 그럼 틀립니다. 거칠 수 있다. 이미지다. 자문은 이 이방권자들이 거칠 수도 있고 안 거칠 수도 있는 것이지 의무상은 아니다. 그 다음에 6번 이 제한된 내용을 바로 이 이방권자가 반영해 나가서 위반하고 결정해 나가게 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그 비용을 제한자와 협의해서 그 비용의 전부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제한자에게. 그렇지. 제한자에게 전부 부담시켜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마지막에 시킬 수 있다. 이 정도 보시고 넘어가십시다. 넘어가시고 이 주민과 이의 관계자가 제한을 하게 될 때 특히 이거 산업유통개발증주 산업유통개발증주의 지정 제한서를 내게 될 때는 바로 여기에다 해달라고 해야 합니다. 용도적상 계획관리죠. 그 다음에 생산관리죠. 자연 녹지에 있는 땅에다 해달라 하고 이때 산업유통개발증주의 지정을 제한을 하고자 할 때는 그 땅을 준비함에 있어서 최하 1만 정도 이상 그리고 많게는 3만 제곱미터 미만의 땅을 준비해서 여기에다 이것을 좀 해주세요라고 제안서를 내야 되고요. 이때 이러한 땅을 준비할 때에 계획관리 땅이 전체 면적 대비 50% 이상은 차지해야 된다. 이 정도를 읽어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도시군관리계 위반권이 하나 있죠. 이 위반권자는 바로 오직 행정청만 위반할 수 있습니다. 위반권자는 다 알고 계시겠죠. 위반권자는 9명만 위반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자가 아니면 절대 할 수가 없죠. 기억하고 니은. 위반권자는 잘 이해하고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박스에 조그마한 글씨 있잖아요. 주민과 구청장은 위반권자가 아닙니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주민과 그리고 바로 그 구청장은 절대 위반권자가 아니다. 봐두시고 위반권자는 총 9명 있는데 자 9명을 보면 이 위반코자 하는 내용 이런 위반코자 하는 내용이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땅에다 위반을 하려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장이 단독으로 위반을 하게 된 것입니다. 6대 광역시 인천, 부산, 대구, 울산, 대전, 강주에다 위반할 때는 광역시장이 단독 위반한다 이거죠.
그리고 세종시에서 할 때는 세종특별자치장, 제주도에 했다 할 때는 특별자도사가, 계룡시에 했다 할 때는 계룡시장이 저 홍성군에 내했다 할 때는 군수가 위반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 영용용 기사지 입을 위반하고자 할 때 바로 특강 특특시장수가 자기 측에서 단독으로 쭉 위반을 할 수 있습니다. 특강 특특시장수가 자기 지역에서 단독으로 쭉 위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위반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와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에 있는 땅에다가 위반할 때 서울특별시 내 자치구 구청장은 구 내에 있는 땅에다 위반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청장 없다. 절대 위반권자 아니다.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주민들 자기 지역에다 저런 걸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여기 광역시가 있다. 광역시도 역시 구청장 위반권자 될 수 없고 그리고 주민도 위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광역시대에 바로 저기 인천왕시의 옹진군수, 강화군수, 부산왕시의 기장군수 이런 광역시 내에 있는 군수도 위반권자가 아니고요. 이때 위반권자에 나오는 군수는 팔도대에 있는 군수지 광역시대에 있는 군수는 아님을 이해하시고 그래 이렇게 각각의 자기 지역 내에 위반할 때는 각각 지자체장이 단독으로 위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반을 하고자 하는 건이 바로 이럴 경우는 관계 그 지자체장이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협의해서 위반을 결정하면 됩니다. 어떨 때냐? 이 대전광시장이 자기 지역 내에 있다면 위반한 게 아니고 자기 지역을 벗어나서 인접시에 인접군의 땅까지 이렇게 포함해서 위반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 바로 그쪽 군수라든가 이런 시장하고 이 광역시장이 바로 협의해가지고 위반할 절청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예컨대 이 기반설의 일종인 도로 설치를 한 계획을 위반하는데 인접군에까지 연결해서 하고자 한다. 인접시까지 연결해서 위반을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관계 이 시장하고 이 군수하고 협의해서 위반할지를 정하면 돼요. 또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협의가 이루어지면 같이 할 수 있어요. 같이. 그러하여도 바로 같이 하더라도 위반권자는 결국 특광특특시장수에서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문제가 돼. 시험 공부로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는 바로 충남도 계룡시다 뭐 그럴 때게 여기 도가 있고 여기 대전광시가 있다면 이보다 더 높으신 분이 국토교통부장관 계신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위반할까요? 아니면 위반할 자를 정해 줄까요?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고 빠져나간다. 이게 중에 네가 위반해 이렇게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고 빠져나가지 직접 위반한다 그러면 튼다는 것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위반을 하게 되는 장소가 여기에 계룡시다. 계룡시장이 바로 자기 지역에 땅 위반할 때는 단독 위반하는데 지역익선 필요하여 인접군까지 도로 설치를 위한 계획을 위반하고자 한다. 그때는 이쪽 군수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위반할 수도 있고 협의해서 위반할 자를 정하면 됩니다. 근데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문제예요. 시험공으로. 그래 이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기는 같은 충남 도산하다. 그때는 도지사가 위반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고 나가지 직접 위반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해양수산부 장관 이분들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어떨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냐? 영용용 기사집을 위반하게 될 때 그 건이 국가계획과 관련된다. 국가계획과 관련해서 위반할 때는 누가 위반하는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고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용도주고 용도구역 도시발사업 정비사업하는 계획을 위반하려고 하는데 위반하려는 땅이 두 개의 지자체인 큰 시도에 걸치게 됐다. 둘리상의 시도에 걸쳐서 그 땅에다 이렇게 여기 대전 광역시하고 충청남도 땅 이렇게 서울특별시하고 경기도 땅 둘리상의 시도에 걸쳐서
용도적인 무슨 자연환경 보존적 용도주구 또 용도구역 그 다음에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한다. 그때는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다시 한번 어떨 때요? 둘 이상은 무엇에 걸치게 될 때? 시, 도. 알겠죠? 이게 중요해. 뭐라고? 시, 도. 근데 이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 도대에 둘 이상의 시, 군. 군 앞에 점 찍으면 시, 이건 기초자산체죠. 둘 이상의 시, 군에 있는 땅에 걸쳐서 용도지역, 용도주구, 용도구역, 사업에 관한 계획을 위반한다. 그때는 도의사가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다. 이거. 둘 이상의 시, 도에 걸쳐서 할 때는 국토교통부장이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다. 이걸 꼭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해양수산부 장관은 주로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의 지정을 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할 때는 자기가 직접 단독으로 위반할 수 있죠. 도시군가에 위반할 수 있는 자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총 9명만 위반을 할 수 있고요. 이때 위반권자를 다시 정리해보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계시고 수산자원 보호구역권은 해양수산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특광, 특특, 도의사, 광역, 자산시장 이네들이 약속으로 시도사라죠. 시도의사. 시도사도 위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장, 군수가 위반할 수 있습니다. 이네들이 위반권자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A부터 F까지는 여러분이 좀 자주 읽어주셔야 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그건 간단하니까 빠른 속도 체크하면서 넘어가겠어요. A,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위반을 하게 될 때 이렇게 이런 용용용 기사집을 결정하기 앞서 위반할 때 위반하게 되는 장소는 여기요. 특광, 특특, 시군 냈다 한다고 그랬죠 아까? 특광, 특특, 시장 군했다 한다고 그랬죠. 시군했다가. 그래 대한민국 국토가 이렇게 있다면 대한민국 국토는 특광, 특특, 시군으로 모자이크 돼 있어요. 이 행정구에서 벗어난 땅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 나가게 되는 장소가 때로는 도시지역일 수도 있고 농촌일 수도 있고 산촌, 어촌일 수도 있겠죠. 그래 이때 지역적 특성이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을 위반해 나갈 때는 지역적 특성이 상이하므로 바로 차등을 두어서 위반을 하도록 되어 있다.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바로 차등을 두어 위반한다. 마지막에 차등 한번 체크하시고 동그라미 B. 이 계획의 수립 기준은 누가 정한가? 기준은 다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장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C.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바로 용용용 기사집을 위반해 나갈 때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이 계획보다 더 하위 계획이죠. 광역 도시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기본계획 이 계획보다 하위 계획이니까 이 계획은 관리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게 수립하도록 지시받는다. 그래서 상위 계획에서 제시한 정책 내용을 수용해서 개별 사업과 관계 도시 성장 추세를 고려해서 수립하도록 지시받는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D. 이 도시 군관리 계획을 위반해 나갈 때요. 아까 도시 농촌 산촌 어촌 이런 지역에 위반을 하게 된다고 했죠. 특히 그 도시 군관리로 기반설을 동그라미 T 봐봐요. 도시 군관리는 도시 농어촌 산촌 지역의 인구 밀도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 정도를 동일하게 한다 다르게 한다 다르게 그때 한번 체크하고 그리고 기반설 배치 계획 그때 기반설에다 줄 거 봐요. 기반설 하면 도로가 생각나야 되겠어. 도로. 그래 기반설 배치 계획 같은 것들을 하게 될 때는 도시에서 농촌으로 도시에서 자 이 도로 같은 걸 배치할 때에 도시하고 농촌이 연결되도록 해야 됐습니까? 단절되도록 해야 됐습니까? 연결되도록 해야죠. 도시에서 농촌, 도시에서 어촌, 도시에서 산촌으로 바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서로 연계가 되도록 해야 한다. 그때 체크하고 동그라미 2번.
이 국장부터 군수는 위반권자인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 나간다. 이 계획을 위반해 나갈 때, 위반할 때 필요하다면 이 광역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이 정책계획서예요. 이것도 도시군기본계획도 정책계획서인데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 도시계획인 정책계획서를 수립할 때 그 정책을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바로 동시에 도시군관리로 위반해 가지고 결정해서 집행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광역 도시를 수립할 때 필요하면 도시군관리도 함께 위반할 수 있습니다. 함께 위반할 수 있고 도시군기본계획인 정책계획서를 수립하게 될 때도 역시 필요하면 도시군관리를 함께 위반해서 그 정책을 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다가 중에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면 상위계획인 광역도시 수립할 때 도시군기본계획 수립할 때 함께 마지막에 위반할 수 있다. 그 말 중에 함께 위반할 수 있다. 그 말에다 포인트 한번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F 도시군관리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이 상위계획이요 도시군기본계획이 상위계획이기 때문에 그 하위계획인 관리계획은 상위계획이 부합돼야 된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다만 이 도시군관리계획이 구속적 계획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이 구속적 계획인데 이 구속적 계획이 비구속적 계획인 기본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위반 결정 고시됐다 해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 관리계획이 위반되고 결정 고시될 때 오른쪽 페이지 위에 표 있죠. 오른쪽 페이지 표 보면 위반 결정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싹 걸쳐서 위반 결정 고시되면 설령 상위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결정 고시했다 하더라도 일단은 유효하게 그대로 효력이 발생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같이 보죠. F 보면은 다만 도시군관리계획이 도시군기본계획에 적합하게 수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절차상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 절차 그런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그 도시군관리계획은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유효하게 그대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다. 이렇게 봐두십시오. 오른쪽 넘어셔서 17조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 절차 있죠. 위반과 결정 절차를 묶어서 수립 절차 그래요. 그것다 써놓으세요. 이 도시군관리계획은 수립 절차가 크게 두 가지 절차로 구성되어 있죠. 구속적 계획이기 때문에 위반과 결정 이 용용용 기사집을 우리네 땅에다 최종 결정하기 앞서서 그 계획을 만드는데 그걸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위반 절차가 있고 최종 결정 절차가 있는데 그 표에서 네 번째 칸에 위반 그 다음에 쭉 내려가면 결정고시 있죠.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위반권자가 있고 결정고시권자 있잖아요. 위반권자가 있고 결정고시권자 있는데 위반권자가 걸치게 되는 절차가 세 가지가 있고 결정고시권자가 걸치게 되는 절차가 두 가지가 있다. 이걸 정확하게 한눈으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고 지방의 의견 청취 세 개를 묶어가지고 왼쪽에다가 위반 절차 이렇게 써봐요. 세 개를 묶어서 위반 절차 이렇게 크게 위반 절차 세 개를 크게 묶어서 위반 절차 썼나요? 그 다음에 협의하고 심의를 묶어서 결정 절차 이렇게 써놔요. 결정 절차 협의하고 심의를 묶어서 결정 절차 자 그래 위반 절차하고 결정 절차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기초조사를 보죠. 이 기초조사는 위반권자가 그 도시군관리를 위반하게 될 때 거치는 절차인데요.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부터 하고 토지 적성평가하고 재해 취약성 분석을 포함시키는 것이 원칙이고 또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외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렇게 받으십시오. 그 내용을 한 페이지 넘어가서 보면 그거 옆에다 써놔. 18페이지 참조해 써봐요.
그 옆에다가 18페이지 참조해놓고 18페이지에 여러분이 좀 정리할 내용을 시험공부로서 정리해놨습니다. 18페이지 보면 그 손 여섯 번째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와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절차에서 기초조사 페이지 사유 나와 있죠. 거기 보면 국장, 해수장, 시도사, 시장수 그따 줄 것이고 위반권자 이렇게 쓰면 되겠고, 위반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표를 포함해야 된다. 두 번째, 국장, 시도사, 시장수 위반권자 그렇게 쓰고, 위반권자는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 등의 토지 적성평가하고 취약성을 포함해야 된다.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게 될 때는 이런 세 가지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분석, 환경성도. 그런데 세 번째 점을 보면 도시군관리로 위반을 하려는 지역이 도시험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난 나대지가 없는 등 다음 요건, 다음에 또 한번 쳐봐요. 다음 요건은 박스로 화살표,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요건에 해당하면 도시군관리 위반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지막에 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성토,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분석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1번 기초조사 전부 배제 사유 이 칸만 잘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박스 안에 있는 그런 사유 6가지가 있으면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성토,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분석까지를 모두 생략해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떤 지역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시군관리 위반할 때는 이 기초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가 그걸 보죠. 자, 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한 절차상 기초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바로 이런 것도 추가한다고 그러죠. 추가 내용이 있었죠. 환경성검토, 환경성검토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토지 적성평가, 취약성분석,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위반을 하고자 하는 건이 기반설의 일종인 공항, 여기다 공항을 설치를 위한 계획을 위반해 나갈 때 위반권자가 먼저 현장 조사에 들어가겠죠. 이걸 기초 조사합니다. 조사할 때는 여기다 공항을 설치하도록 최종 도시군관리 결정 나게 되면 결국 공항이 설치되어서 운영될 건데, 그때 이 공항이 들어서게 되어 운행될 때 비행기가 이착륙함으로써 그 소음 같은 것에 의하여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걸 미리 검토하게 됩니다. 이걸 환경성 검토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가 빈터가 있지만 주변에 아파트촌이 있다 그러면 아파트촌이 있다면 여기다 공항을 배치하도록 계획적으로 결정해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 엄청난 소음에 의해서 이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이 계획을 위반함에 있어서 바로 이 기초조사를 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됩니다. 바로 이 관리계획이 최종 결정 나와서 공항이 설치 운영됨으로 말미암아 그 건이 주변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환경검토를 미리 해야 돼요. 환경성 검토를 해본 결과 도저히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 같다, 소음상.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저기다 계획을 위반하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저 산 언저리로 가서 시외각지대 이런 데다 갖다 공항을 설치한 계획을 위반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산이 있고 산이 있었는데 그 어디 지역에 공항을 설치한 계획을 위반한답시다. 그래 위반을 해가지고 최종 공항을 설치하도록 해서 운행을 하는데 비가 오면 바로 여기에 저지대가 돼가지고 물이 고여서 침수가 된다. 그럼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어. 그래 토지의 적성을 봤을 때 여기도 부적절하다.
또 산사태 우려가 있다면 여기다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에다 이런 것들을 입안에서 결정하면 안 되겠죠. 이런 것들을 토지 적성평가한다, 재해 취약성 부사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바로 계획을 입안에 나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경우는 이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 이미 이 지역은 주로 보존을 하면서 이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는 개발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땅이다. 그때 이 기초조사라고 하는 것은 보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곳의 땅을 개발적으로 바꿀 때 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개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땅이 있다 법적으로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개발과 정비를 하고자 하여서 계획을 위반한다. 그럴 때는 이걸 보존할까 개발할까 고민할 장소가 아니므로 계획을 위반할 때 기초조사 자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래 예컨대 지금 저 영농용 지사집 중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위반합니다.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주로 지정하는 이유가 이 장소보다 계획적으로 지구단위 만들어서 계획적으로 개발하고 정비를 하려 할 때 주로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합니다. 목적이 이거예요. 개발 정비. 그런데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한 그 위치가 사실상 법적으로 개발이 허용되고 있는 도심지에다 하려고 한다. 도심지 거기 나와있죠. 자, 책을 봐보세요. 도심지에다 하려고 한다 그러면 도심지는 개발을 해도 됩니까? 보존을 해야 하겠습니까? 개발을 힘차게 해도 되는 땅이죠. 도심지 뜻이 나옵니다. 거기 책을 보시면 상업적과 바로 그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요. 상업적과 그 연접한 지역을 도심지라고 법에서 뜻을 규정하고 있어. 상업적과 그 연접한 지역은 개발용도 지역이죠. 법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도심지에 위치하여 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위한 계획을 위반하려고 한다. 그때는 굳이 기초조사 할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기초조사. 기초조사가 이루지 않으면 그 속에다 집어넣어서 하게 되는 세 가지도 자동 생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체도 할 필요 없다. 첫째, 그거 봐두시고, 둘째, 이 지구단위 계획구를 이렇게 지정해서 개발과 정비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장소에 편입될 땅 중 나대지가 전체 구역에 포함될 땅 면적 대비 2%도 못 돼요. 2% 미달되고 있어. 나대지가. 나대지는 뜻 알죠? 건축물이 없는 빈 땅 아닙니까? 역으로 해석하면 나머지 다 건부지란 말이에요. 건부지. 건축물 있는 땅, 개발이 이루어진 땅이란 말이죠. 이 지역에 건축물 싹 철거하고 깨끗이 뭐 정비하려고 지금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하려고 한다. 근데 나대지 면적이 전체 면적 대비 2%밖에 2%도 미달된다. 그랬을 때 이 땅을 개발할까 보존할까 고민할 필요 없다라고 보아서 기초조사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법에서. 그 다음에 4번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지구단위 계획 지정 목적이 그 구역을 정비 관리하려는 경우로서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한 후 지구단위 만들어서 깨끗하게 정비하려고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12m 이상의 도로 설치기 없는 그런 장소일 때도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다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예컨대 여기에 뭐 용도주가 있었어. 취락주가 있었다 합시다. 말에 취락주를 지어놨는데 취락민들이 돌아가시고 거의 주민들이 없어서 이 취락주구의 용도주를 없애버리고 그 대신 이 주관에 그 적용되고 있는 행위제한을 여러 가지 건축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만들어서 지구단위에 이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이걸로 대체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이 용도지구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제한을 지구단위를 만들어서 대체하려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굳이 기초조사 할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기존 용도지구 폐지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 변경해서 그 용도지구에 거기서 건축물이나 거기서부터 제한까지 미칠까 봐요. 건축물이나 제한까지를 미칠 것이고 그걸 약조로 행위제한 이렇게 써놔요. 같은 말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이걸 약속 행위제한이라고 해. 행위제한을 그대로 지구 단위로 대체하려고 한다. 지구 단위로. 그럴 때는 굳이 기초조사 할 필요 없도록 하고 있고요. 6번 해당 여기 지금 예컨대 몇 년 전에 이렇게 여기다 공원인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 도시군가를 입안해서 딱 도시군가로 결정해놨습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중 도시군가로 결정된 시설을 우리는 도시군객시설 그랬죠. 이렇게 결정 고시되면 이 안에서는 건축물 건축 제한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결정 고시해놨는데 이때 이걸 결정 고시할 때 나름대로 다 절차 걸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위반 결정 절차. 결정해놓고 그 이후에 이거 더 이상 공원을 설치할 그런 상황이 아니다 해서 이걸 풀어주려고 그래. 풀어준다 이걸 해제를 하죠. 해제를 하고자 할 때도 고스란히 바로 도시군가를 위반하고 해제를 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해야 해제가 되거든요. 이때 해제를 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할 때에는 굳이 그 절차상 기초조사 주민 의견 청취 이렇게 지방의 의견 추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해제를 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할 때는 굳이 기초조사 또 여기서 할 필요 없다. 이걸 뭐 보존할까 개발할까라고 고민할 필요 없다고 해서 기초조사를 하지 않도록 허용합니다. 바로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도시군계획 시설결정권을 해제하기 위한 계획을 위반할 때는 기초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것까지 받으시고 다시 앞으로 가셔서 17페이지 바로 기초조사 끝났다면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가는데 이 주민 의견 청취를 하게 되는 방법 바로 동그라미 1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바로 도시군관리안을 만들어서 주요 내용 그따 줄 것이고 주요 내용을 공고하고 공고했다 되면 14일 이상 열람시킵니다. 공고 열람 이렇게 해서 주민 의견 듣지 밑에 별표 보면 위반 절차상에서는 공청회 개최 절차는 없다 이게 중요해요. 위반 절차상에는 공청회 개최하지 않는다. 이 도시군가격을 위반할 때는 절대 공청회 개최 절차가 없음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 공고하고 열람시킨다. 이때 열람은 며칠상 보장합니까? 14일. 이 수치를 꼭 아셔야 돼요. 자, 여기에다 예컨대 여기에다 도로 설치를 위한 도로라고 하는 기반설 이거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를 위반하게 됩니다. 위반하게 될 때 그 절차상 기초조사 그 다음에 주민 의견 청취에 들어가는데 이때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게 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안 한다? 공청회 개최는 없어요. 공청회 개최하지 않고 이렇게 미리 설치를 하기 위한 계획안을 만들어서 위반권자 안을 만듭니다. 안을 만들어서 안 만들 때 뭐 여러 페이지로 나오겠죠. 자료가. 그 중에 바로 주요 내용만 추려서 도로 설치권이다 이렇게 주요 내용만 바로 사전에 공고합니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모든 내용을 공고해요. 주요 내용만 공고한 것을 주요 내용만 하나하나를 좀 체크해 보시고 모든 내용 하면 틀리고 주요 내용만 안에 내용 중 주요 내용만 공고합니다. 이때 공고할 때 어디다 공고하느냐 공고는 그것도 조금만 써놔요. 2개 이상 일간신문 그리고 홈페이지 그래 공고는 어디다 한다고요? 2개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에 해. 또 홈페이지는 특광특특 위반권자가 근무하고 있는 창에 홈페이지가 있어. 특광특특 시군청에 그런 특광특특 시군청에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한단 말이에요. 홈페이지에다가 이렇게 공고할 때에 모든 내용을 다 공고한다. 주요 내용만 공고한다. 주요 내용 모든 내용을 공고하면 일간신문사에서 신문에다 공고할 때에 그 지면이 어마어마하게 차지할 건데 그 돈을 어마어마 우리가 또 세금 가지고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일간 신문지를 보면은 조그만 하단부에 조금 이렇게 하단부에 구석지에다가 도시군관리 입안을 위한 계획안 공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도로 설치한 것이다. 몇 번이 몇 번 땅에 포함된다. 이 계획을 열람할 수 있는 장소는 시청, 민원실에 있다. 아니면 도시계획과에 있다. 열람 기한은 며칠부터 며칠까지다. 끝. 이렇게 해서 입안권 예를 써서 공고를 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모든 내용이 아니라 주요 등만 그렇게 공고한다. 이렇게 하시고 공고하고 나서 그 내용을 바로 열람시킨데 그 안의 내용을 열람시킨데 열람은 며칠 이상 보장해야 된다고요? 14일 이상. 이 수치를 알아두셔야 돼요. 14일이지 20일 이상 그럼 틀리겠다. 그러면 이 공고할 때게요. 저 안에 내용을 공고할 때 일간신문사에다가 의뢰해서 신문에다가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다 공고할 때에 열람 기간도 정해줘요. 그런데 5월 20일부터 14일 플러스 하면 6월 5일까지만 해도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열람 기간 며칠 이상만 보장하면 된다. 14일 이상. 그래서 열람 기간 해가지고 이렇게 딱 공고를 하거든. 이렇게 14일 이상만 보장하면 된다. 이 수치하시고 이제 이 여름 땅 보니까 저기 논밭이 있는데 무슨 도로로 편입될 것 같아. 그때는 바로 이거 가서 열람 기간이 이 기간이니까 가서 저 비치되어 있는 그 계간을 자세히 가서 보면 됩니다. 열람을 하면 돼요. 열람 기간에 가서 자세히 보고 그리고 나서 의견서를 주민으로서 만들어서 내고 싶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해서 제출하면 돼요. 입안권자에게. 내 땅이 있는데 여기 바로 이렇게 내 땅이 정확하게 다 포함되어 버린다. 그러면 내 땅 좀 이렇게 피해서 일부 빼주고 이렇게 좀 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서를 낼 수가 있어요. 최종 아직 결정되지 않는 상태니까. 그래 그거 나름대로 타당성 있는 의견서가 들어왔다 그러면 반영해서 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미리 사익을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민이 의견서를 작성해서 낼 수 있는 기간은 열람 기간 내만 가능하고 이제 입안권자가 이렇게 제안서 들어왔던 것들 다 접수해 가지고 바로 제출된 의견서 검토해 가지고요 그 주민들한테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주게 되는데 그것도 이제 씁니다. 의견 제출 밑에다 줄 것이고 반영 여부 결정 통보 이렇게 써놔요. 그래 반여 여부 결정 통보는 언제까지 해주냐? 열람 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내에 이렇게 써놔요. 그래 의견 제출 이렇게 되면 반여부 결정 통보가 있게 되는데 그 기간은 열람 기간 종료부터 며칠 내에 이루어진다고요? 60일 이렇게 받으십시오. 아까 주민이 이쪽에 또 이해관계인이 주민 이해관계인이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안서를 냈다. 그러면 위반권자가 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할 때 원칙 45일이라고 그랬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 통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쪽 위반 절차상 주민의 의견서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바로 열람기간 종료부터 60일의 반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하고 끝을 봅니다. 이런 주민의 의견 청취 상당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2번 국방상 국가안전 보장상 기밀상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장 요청했다. 이 절차를 생략해달라고 요청하면요 생략이 가능해요. 또 위반코자 내용 중 경미한 사항일 때도 주민 의견 청취 생략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세요. 이런 생략 사유 크게 보면 두 가지 있어. 국방상 할 때 국 동그라미치고 경미한상 할 때 경 동그라미쳐요. 약주로 국경 이렇게 하게. 이 국경이 있으면 주민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위반권자가 임의적으로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반 결정해 버렸으면 그 계획은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한자 넘어보세요. 그 내용이 바로 별표에 나오는데 별표 보면 자, 손 세 번째 별표 2개. 이 도시군관리계 위반 결정 절차상 법정된 생략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하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계획이 되어서 바로 취소 사유가 아닌 무슨 사유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장인가? 당연 무효사가 된다.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이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아까 두 가지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그 계획이 결정났다 그래도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계획에 대해서 당연무효사가 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이거. 자, 다시 앞으로 가셔서 이 17페이지 다시 앞으로 가면 주민 의견 청취 끝났다. 그러면 이제 지방의 의견 청취하죠. 지방의 의견 청취는 입안시 들은다. 이거 받으시고 그 다음에 입안해가지고 결정할 때에는 결정권자들이 두 가지 절차를 거치죠. 원칙은 협의하고 심의. 이때 결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 아니면 협의는 다른 부서의 장관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심의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중앙도시는 심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만약 결정권자가 시장군수 도사면 시도 시군에 있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시도 시군에 있는 지방도시는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하죠. 이때 결정고시는 원칙 시도사 대도시하죠. 다만 시장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객구역 지정화 변경 지구단위 수립 변경은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이게 중요하고 그리고 국계 국시는 국장만 결정고시하고 수산양 보건 해수왕만 결정고시한다. 이게 중요하니까 받으시고 별표 2개짜리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은 언제 효력을 발생하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 후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특광특특시장소는 기간의 제한을 가지 못하고 열람을 허용해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고 넘어가셔서 보면 잠시 쉬었다가 보죠.